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2월 1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올림픽 최가은 초라 하나 했네. 최가은 대역전 드라마 클로이 김 제치고 한국 스키 스키라고? 스키에서 첫 금메달이다. 대단한데요. 활강 이런 거는 아니겠지. 스노보드네. 뭐 하여간에 뭐 스키에서 땄다니까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한국 설상에서 첫 금메달. 예, 축하하고요. 이재명 이제 하나 팔아먹고 생겼다. 예, 금메달 하나 생겼네. 예. 이재명이 팔아먹고 하나 생겼다. 넘어가고요. 구형 같았던 한덕수. 구형이 같았다고?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 같은 혐의, 다른 형량. 왜? 예, 특검은 둘 다 같은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한덕수는 더 받았고, 예, 이상민은 절반 감경이다. 구체적 결과가 한덕수는 있고 이상민은 없다 이거네. 예, 가담 정도, 헌법상 지위, 판례 등 변수 작용한다. 뭐 받은 거 받은 거고 뭐 이제 1심인데 뭐 예, 2심 가하고 뭐 3심 가하고 뭐 이재명 나중에 해가지고 사면 해주기고 뭐 사면 안 해주겠어요? 사면 다 해주지. 이거 뭐 이거 뭐야? 아래로 한총리는 노태우한테 받았던 거하고 그거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고, 예? 국정 2인자인 한총리하고 비견된다. 예, 그 말이네. 신군부 중요 인물 5인 중이었던 황영시, 정호영, 이희성 등은 징역 7년에서 8년. 이상민하고 같은 비수주의다 이거네. 참 웃깁니다. 웃겨요. 이 두한이 행님 이하 이 집단들은 성공이라도 했는데 윤석열 이하 이 집단은 역사의 길이 남을 기괴한 똥짓을 하고도 이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 넘어가고요. 야, 대법관 정원 재판소원 밀어붙이는 민주당 사법부 당혹 반발이다. 야, 이것도 하다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합니다. 미쳤어요, 미쳤어. 예, 헌법 파괴제를 갖다가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법 왜곡죄. 이 법 왜곡죄 이것도 웃긴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내가 웃기진 않다 진짜. 재판소원은 사심죄 힘 있는 사람 유리. 맞지? 정확하게 얘기하네. 정확하게 얘기하네. 사심죄 막판 가서 사심으로 가서 디비자 이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 이거 지금 자칭 진보 이재명 팬들 나중에 한번 법원 가서 한번 된통 한번 당해봐야 돼.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이네. 대법관 증언보다 하급심 강화가 우선. 맞지? 이거 맞죠? 이거 왜 대법관 증언하고 재판소원 이 두 개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서로 해가지고 대법관 증언하는데 재판소원 쳐붙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하여간에 대법관 증언이 하고 이 짓을 왜 합니까 이거? 이재명 때문에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때문에. 에? 대통령 하나 참 대단한 인물 하나 들어서 가지고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 말아먹고 앉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상심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개헌을 하라니까 개헌을. 이거 저거 지금 국회의원도 지금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잖아. 개헌을 하라고. 이재명 인기가 60% 넘어간다며. 개헌을 해라. 개헌을 이 짓거리 하지 말고. 참 더러워 죽겠네 진짜. 넘어가고요. 김용 출판 기념회 여권 인사 결집 잘 돌아간다 진짜. 참 진짜. 아이고, 내 참 나라 꼬라지하고 내 국가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나라 꼬라지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나가지 이 짓하고 나내고 뭐 서울시장 후보군 눈길. 아이고, 내 더러워서 내 말도 안 하는데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고요. 요즘 자칭 진보 도덕성 갖다 쳐버렸고요. 뭐 자칭 보수 보고 뭐 어떠니 저쩌니 뭐 비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이제 말하면 안 돼요. 이제 자칭 진보는. 예? 정말 웃기지도 않는 꼬라지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게 그나마 도덕성 이런 거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다 갖다 쳐갖다 버리고 이 뭐하자십니까 이게? 넘어가자. 또 국가를 잘 말아먹고 앉아있다니까. 이재명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공정한가? 이것도 해가지고 쓱 던지고 해가지고 저 트럼프 하듯이 그 똑같이 거짓하고 앉아있네. 예,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 정의롭고 공평해. 돈 돌아가는데 정의롭고 공평하냐?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가 주거 용안이 투자 투기용
이게 투자 투기용 이걸 갖다가 투자는 또 왜 부리냐? 아예 투기라고 못 박지. 어? 투자 투기용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감별할 건데? 어? 어떻게 감별할 거냐고 그러니까. 다 정황 증거밖에 없잖아. 정황 증거다. 이거 정황상 그래 추정하는 거 아니야.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거 문제 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에이, 이거요. 자, 알고 보면요. 이것도 부동산 값 하방 경직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짓입니다. 이 짓. 이거 뭐 이재용 팬들하고 자칭지 뭐는 어째 돌아가는 판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네. 시장을 계속 쪼이고 이러면요. 규제를 계속 가하면요. 시장이 전부 다 계속해서 경직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라. 뭐 어떻게? 일본식 버블 붕괴 한번 갑시다. 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맞아 제대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값을 내리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일본식 버블 붕괴 한번 가면 되지 뭐. 그럼 될 거 아니야? 기대해 봅니다. 넘어가고요.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이다. 하 참. 아이고 참나 여자이가 다행이라 이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재발 방지 주의조. 아이고 주의 조치도 받고 대단하다. 아, 북한 이거가 보낸 거는 뭐 아무거나 아몰랑하고, 예, 정동영이는 또 미안하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조치 쳐받고, 이게 꼬라지가 이 잘 돌아가는 꼬라지야 이게 잘 돌아간다 진짜. 아,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 그리고 이 짓 하면은 그럼 이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대북 송금 하는 거요? 넘어갑시다. 주중 북한 대사 관에 김정은 투샷이라고 후계 상징 부가 예? 아 이를 붙였다 이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코멘트 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씨 일가도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뭐 그렇게 봅니다. 아유 나오네 이거 나오네 예, 같이 붙어 있네. 이거 뭐 사진을 제대로 안 찍었는데 하여간에 저 뭐 정은이하고 해가지고 딸하고 같이 찍은 거 올리고 이러네. 하여간 이 집구석에 내가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봅니다. 아유 저 푸틴 나오네. 요 우짜가 해가지고 전략적 포괄적 뭐 그거 이거 저 북한하고 북러 해가지고 조약 맺었죠. 그 관련해서 그거를 비춰볼 수 있는 사례가 러시아하고 이란 관계인데 그 관련해서 우짜가 오늘 좀 코멘트를 할 겁니다. 작년이지 작년인가 좀 이제 횟수가 헷갈리는데 하여간 북러 저 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 친북 쪽하고 종북 쪽하고 이쪽에서 아주 쌍수를 들고 난리쳤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우자가 오늘 이란 얘기 좀 할 겁니다. 또 예,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나 보시죠. 금덩이 어제 가지고 3.17% 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은덩이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 말하기 그렇고 하여간에 떨어져가지고 예, 22평선 밑에 해가지고 잠겼네요. 일단은 우짜겐 쪽으로는 뭐 블록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덩이의 경우에는요, 이 5,100달러, 러프하게 봤을 때 5,100달러입니다. 5,100달러 요 라인을 갖다가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인데, 이거를 지금 돌파를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돌파를 못하는 분위기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가겠다는 거. 예, 내려가겠다는 거. 예,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예, 이렇게 우짜겐 쪽으로 예상해 봅니다. 하여간에 금덩이가 5,000달러 밑으로 해가지고 잠겼다. 22평선 밑으로 잠겼다. 이게 되고요. 넘어가가지고 자, 은덩이는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뭐 폭락이죠. 예, 마이너스 10.82%, 11% 폭락해가지고 52평선 밑으로 또 잠겨버렸네. 80달러 밑으로 또 깨졌고요. 그래서 1온수에 75.17달러가 됩니다. 여전히 퍼포먼스가 금덩이에 비해서 많이 짜칩니다. 은덩이는요. 많이 짜치고 문자가 지금 계속해서 뭐 조정장이다. 지금 조정 단계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업앤다운 계속 나온다고 업앤다운 나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금덩이하고 다르게 금덩이는 그러면 A, B, C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보지. A, B, C 이렇게라도 보는데 은덩이는 A, B, C가 아닙니다. 예, 은덩이는 A, B, C가 아닙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보시죠. 달러 인덱스 어제 0.08%또 찔끔 올랐습니다. 찔끔 올라가지고 96.9111 됐네요. 예,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는 확장된 상태에서 22평선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오늘 우짜게 가지고 조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예, 우짜가 해가지고 2011년부터 꺼진다고 하는 그 저 트렌드 라인입니다. 트렌드 라인인데 예, 항상 그랬다시피 이 트레이딩 뷰 이거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짜가 웬만하면 안 쓰는데 이 장기 추세선 이게 끊는 거는 이 트레이딩 뷰 말고는 딴 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지고 우짜가 억지로 잘 안 보이지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이게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나? 예, 보여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2011년부터 꺼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인데 요 라인입니다. 요 하단이 쭉 가죠. 우자가 뭐 손도 안 댔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 밑에 이제 일단 잠겼다가 다시 살짝 올라다 다시 그대로 또 잠겨 있죠. 여기 밑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 장기 트렌드 라인 이 밑에서 계속 놀고 있다 이게 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좀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2월 지금 첫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설 연휴가 끝나는 주, 예, 그 다음 주니까 뭐 어차피 뭐 설 연휴주인데, 하여간 다음 주가 끝나는 주, 그러니까 2월 셋째 주까지 이 트렌드 라인 위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으면 우짜의 경우 이 달러 인덱스 경우 해가지고 다음에 내려갈 곳이 94. 경우에 따라서는 90까지도 봅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좀 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96.711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일단 보는 거는 94. 그리고 혹시라도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 90까지도 본다. 90까지 본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 2011년 레벨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에도 관련해서 우짜가 90까지 내려간다는 예상을 갖다가 언제 했더라? 하여간 그걸 갖다 한 2년 전인가 예상한 적이 있는데 그 예상과 달리 또 그 달러 인덱스가 튀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고 그리고 패드 의장도 그렇고 트럼프는 뭐 금리 인하 주구장창 목매달고 있고 케빈 하씨가 지금 뭐 지가 어제 한다 하더라도 일단 들어가자마자 뭐라도 쇼는 내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라니는 또 나와서 떠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올해 안으로는 해가지고 잘하면 94 재수 없으면 90까지도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 조건이 이거 위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 복귀 안 하면 94 그리고 90까지도 본다는 거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넘어가고요. 뭐 예상한 거죠. 그냥 우짜겐적으로 예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원화 차트 보시죠. 이번 감기가 이거 목이 참 오래 가네. 이게 참. 네, 하긴 듣긴 싫으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뭐 우짜도 억지로 해가지고 힘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설 전에 좀 목이 온전히 좀 돌아올까 싶었더만 잘 안 돌아오네요. 하여간 말씀 들어보면 원화 보시죠. 해가지고 0.39% 좋아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찔끔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는 0.08% 찔끔 올랐는데 원화는 0.39% 좋아졌다. 이게 되죠.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좀 흥미로운 이벤트가 생긴 다음부터 이렇게 좀 모양이 바뀌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짜 관련해서 내일 그 위안화 얘기를 갖다 좀 할 텐데 1월 말에 있었던 이벤트 이후에 뭔가 약간 이 다이나믹한 부분, 역동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바뀌었어요.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좀 전에도 우짜가 달러 인덱스 말씀드리면서 2011년부터 꺼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 그걸 갖다 회복하지 못하면 그 위로 돌아가지 못하면 94까지 일단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그 1월 말에 있었던 그 엔화 개입 그러니까 엔화 약세 그거 개입한다 할 때 그때부터 이쪽 분위기가 좀 요상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알고 계시고 1달러에 해가지고 1440.78 월이 됐습니다. 1450 밑으로 잠겨있다 이게 되죠. 해가지고 새벽에는 1433.55원 뭐 이래 되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얼마냐면은 96.711이죠. 요거 전으로 비교하면요 2011년까지 2022년 2월까지 올라갑니다. 2022년 2월까지 올라가서 그때 달러 인덱스 값하고 동급인데 그때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냐면 그냥 러프하게 봐서 12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240원이 완전 똥값이 된 상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33%뭐 원화나 엔화나 해가지고 비슷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52.754엔이다 되죠. 예, 엔화 들고 있는 분들은 기분 좋으시겠네. 예, 이래 되고 우자가 좀 엔화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미무라 야스시 통화 외교 담당 최고위 관리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 여자가 여자가 이구나. 이 자가
목요일 그 인터뷰를 했는데 도쿄가 최근 몇 주 동안 엔화 개입, 그러니까 환율 개입에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질문받자 언급을 안 했고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엔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고, 도쿄가 공동 개입, 그러니까 미국과의 공동 개입이죠. 공동 개입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어제 해가지고 미무라 야스시 통화외교 담당 최고위 관리가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해가지고 발표됐는데 말씀드려보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2.4%에서 2026년 1월에 2.3%로 찔끔 하락했고요. 그리고 MOM 전월 대비로 해서 일본 생산자 물가지수는 2025년 12월에 0.1%에서 2026년 1월에 0.2%로 요거는 살짝 상승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우자가 웬만하면 소개 안 하는 주식판 쪽인데 해가지고 우자가 코스피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지적할 거 말씀드립니다. 코스피가 미친 듯이 올라가죠. 예, 요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인데 보시면 2025년 요거 4월에 바닥 찍고 이후에 쭉 계속 올라갑니다. 거의 로켓 발사하듯이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다. 거의 수직 가깝게 올라간다. 요거 보면은 어떤 차트가 생각나야 됩니까? 요 차트가 생각나야 되죠. 예, 요겁니다. 이런 버블 차트 보시면 잘 올라가죠. 예, 잘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꾸라진다는 거. 이거 관련해서 우자가 여러 차례 이 차트를 등장시킬 때마다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비트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은덩이 차트를 보면서 우자가 이 차트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코스피 차트를 우자가 이거와 비교해 봅니다. 지금 니케이 차트는 말할 것 없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지금 니케이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태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 우자가 이 버블 차트가 코스피 차트하고 보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우자가 또 한 번 더 지적을 해 봅니다. 요거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고요. 트럼프 한 달 시한 거로하며 합의 불발 시 이란의 충격적 상황. 그래 얘기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만큼 대화할 거야. 러트닝 앱스타인 성반문 알지 못했다. 러트닝 우자가 말씀드렸죠. 공화민주 양당 모두에서 러트닝 나가라고 해가지고 사임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게 되고요. 러트닝 걸리니까 난 러트닝 거는 모른다. 이렇게 잡아떼고 앉아있죠. 그래 되는데 우자가 어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어제 우자가 항모 관련 트럼프가 항모를 갖다가 하나 더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술적으로 힘들다라고 우자가 어제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한 달이면은 트럼프가 한 달명 얘기했는데 이것도 탁꼬지 달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달 안에는 항공모함 추가로 한 척이 더 가는 거는 거의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탁꼬지 나오면 탁꼬라고 보면 되고요. 어째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트럼프 말은 너무 무겁게 볼 필요 없다.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이란하고 중국 관련해가지고 자꾸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이란을 서포트를 아주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관련해서 전쟁이 터지니 많이 업계에서는 이번 발렌타인데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일 모레냐? 내일이냐? 하여간 발렌타인데이 이때 해가지고 공습이 있을 기다 해가지고 업계에서 떠들고 이랬었는데 요 관련해서 그러면 미국하고 이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냐?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 중국이 이란을 갖다가 아주 많이 서포트 해주고 있어요. 관련해서 우자가 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의 쇼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란은 중국산 대스텔스 그러니까 안티 스텔스 레이더인 뭐가 있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YLC-8B 3D 장거리 레이더입니다. 이거가 레이더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 이거 전용으로 해가지고 탐지하고 이런 레이더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란이 이거를 갖다가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배치했습니다. 이거를 배치했다는 것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공군의 전술 교리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YLC-8B 이 레이더 이거는
CCTV에서 개념도 비슷하게 만든 건데 참고하시라고 자고 이런 건데요. 요게 뭐 F22죠? F22 나온 거. 그러니까 탐지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YLC-8B 레이더 시스템은 UHF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며 물리적 원리를 이용해 F-35 같은 5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하는데요. YLC-8B 레이더의 스텔스 항공기 뭐 이런 거 F-22, F-35 이런 거 스텔스 항공기 탐지 거리는 350km 정도 됩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 내 미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이란에게 전력 증강에 필요한 종합 솔루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데 이란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중국에다가 1배럴에 $10에서 $15라는 상당히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갖다가 팔고 있죠. 그 대가로 중국은 어떻게 준다? 이런 이 장거리 지대공 방어 시스템인 HQ-9B 뭐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좀 이상하네. 하여튼 HQ-9B와 이 YLC-8B 이런 3D 레이더 스텔스 탐지하는 레이더를 갖다가 신속하게 인도하겠다 주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이거 이란하고 중국 얘기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누굽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의 경우에는 올해 2026년부터 이란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이 나눠져 있어요. 급이. 벨라루스나 인도에 비해서 이란은 티어 2 거의 급이 한 단계 낮은 티어 2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 이란이 말이죠. 러시아한테서 이란이 급이 좀 떨어지는 상태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러시아하고 이란 간에는 이 역사적 관계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한테는 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정은이가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포괄적 전략적 돈반자 관계 해가지고 사인했죠.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한테 어떤 급일까를 갖다가 생각해야겠죠. 참고로 우자가 북한하고 이란하고 북한은 거의 혈맹 관계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좀 기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네, 킬체인 킬웹 나오는데 한화가 해줬고요. 작업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추가로 이란은 미사일 정확도 저하 문제로 인해 GPS 사용을 공식 포기했고요. 관련해서 이란 관리들은 작년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미국이죠. 미국의 GPS 차단 및 스푸핑 전술에 이란이 쏜 미사일 몇몇 개의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불만 이면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대우와 지원을 시원하게 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여간에 이란은 GPS를 버리고 미제 GPS를 버리고 중국의 베이도우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갈아탔고요. 러시아의 지원하에 이란 전국 곳곳에 GPS 신호를 차단하는 전파 방해 장치와 스푸핑 장치를 갖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또 뭔 짓을 하느냐? 자, 이것도 흥미로운 배입니다. 한편 중국은 물건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만해 지역에 타입 005와 타입 052 구축함의 호위를 받는 정보 수집함 오션 넘버 1이라는 이 정보 수집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현재 오만해에 보내서 이란에 대한 이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촬영해서 대놓고 공개하는 등등 이 대담한 행보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거 좀 그 정보함의 경우에는 가면은 바다에 있는 잠수함 그리고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리고 각종 전파 신호 이런 걸 다 잡아내기 때문에 사실상 공중 조기 경보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중 조기 경보기와 달리 이거는 잠수함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하여간에 큰 물건을 보냈다 이게 됩니다. 자, 위성 사진 까서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저기 요게 알우데이다 그 공군기지 모양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그냥 대놓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그 까발려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우리가 지금 이란에게 정보를 갖다가 다 주고 있다 이런 걸 갖다 뜻하지요. 예, 그래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란에서는 2월 11일 이틀 전이죠. 2월 11일 하루에만
이란 내 여러 군사시설이 의문의 폭발 사고를 겪었고, 지난 열흘 동안 이란 정부를 겨냥한 사보타주 작전으로 인해 군사 목표물을 포함해 10건 정도가 좀 뭐 파괴되고 등등의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전히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친구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는 재래식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란과의 상호 방위 조약 이 약속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배제하고 있고요. 이거 모스크바 즉 러시아가 왜 저러느냐 이걸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란의 경우에는 서방의 이해관계 속에 지속적인 골칫거리로 남아있게 만들면서, 이게 누구 관점이다? 이거 러시아 관점입니다. 남아있도록 하면서 미국의 자원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동유럽에서 분산 및 빠져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러시아가 이란을 갖다가 써먹고 있다. 예,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리면 되겠죠. 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미중 대리전 성격으로 이란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이란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란의 중국에 대한 도덕적, 재정적 빚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들겠다는 이 통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란 그리고 그 러시아, 중국 여기서 서로 간에 이용해 먹는 걸 보면은 이 북러 관계 해가지고 떠들었죠. 이 북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 목이 갑자기 가네. 네, 이건 소제목인데 취업자 증가, 요거는 경기 사이클 후반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차트에서 보시면 네, 헬스케어 해가지고 소셜 어시스턴트 나오죠. 그러니까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이 미국 전체 급여 증가분의 95%, 그리고 민간 부분 급여 증가분의 72%를 차지하고, 12개월 순 변화로 보면은 기여도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말씀드리면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이 지난 12개월 동안 민간 부분 고용 증가분의 10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부분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이 손실을 상쇄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덕분에 표면적인 고용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오해 또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사람들의 경우 순 증가 숫자만 보고 전반적인 경기 호조를 예상하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 전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수익에 민감한 부분들이 고용, 즉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 가지고 링크를 했습니다만 1월 취업자 10만 8천명 늘어 뭐 이래 나오잖아요. 두 자릿수 증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 복지보건에서 22만, 18만 5천 이 거의 다예요. 이게 거의 다 나오고 있다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보건복지 쪽에서만 일자리가 나오는 거, 채용이 나오는 이런 쏠림 현상은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목격되는 양상으로 2000년대 초반 경기 둔화기와 2008 금융위기 이전 시기 모두에서 의료 및 교육 관련 고용이 경기 순환적 산업이 침체를 겪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마지막 부분 중 하나이고, 실업률은 항상 그렇듯이 후행적이었습니다. 한국 꼬라지도 우장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한국 꼬라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래 되는데, 간과되는 중요한 부분은 고용 구조 변화가 경제의 회복력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왜곡한다. 왜냐하면 보건복지 부분 이거는 저임금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이직 다른 데로 회사를 바꾸는 거, 이직 및 정부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게 바로 이 보건복지 부분입니다. 경기 순환적 고용만큼의 소비력이나 수익 창출 동력을 갖지 못하고요. 이 보건복지 이쪽은 결과적으로 소비는 조용히 위축되고 신용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경제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약화될 수 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 취업자 증가했다? 아니다. 경기 사이클 후반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서 자, 또 연합질에서 해서 또 대단한 소리라고 하는데 AI 발 이게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예, CBRE 이거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거 AI 아니에요. 요즘 뭐 개나 소나 전부 다 AI 탓하고 있는데 AI 탓이 아닙니다. 이뭐 연합지라시 이랬다고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넘어가 뭐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우자가 좀 말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죠. 자, 먼저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2025년 12월에 427만 채에서 2026년 1월에 이 391만 채로 감소하면서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요. 게다가 요거 2024년 9월 이후 최저입니다. MOM으로 계산하면은 전월 대비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2025년 12월에 4.4%인데 2026년 1월에 마이너스 8.43%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미분양 재고는 0.8% 감소한 122만 채로 3.7개월치 공급량에 해당하는데 공급이 여전히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문제의 CB 좀 줄이자. 문제의 CBRE 그룹의 주가입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우자가 해가지고 좀 떨어진 것까지 가지고 했는데 마이너스 25.55%뭐 이래 되죠. CBRE 주가가 이틀 사이에 25% 이상 폭락했는데요. CBRE는 부동산 유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와 같습니다. 이 주가가 CBRE 주가가 12% 이상 폭락한 거, 뭐 데일리 기준으로 12% 이상 폭락하고 그랬는데 12% 이상 폭락한 거는 무한폐렴 리세션 때와 2008 금융위기 단 2번밖에 없는데 이는 뭘 뜻한다? 부동산 거래가 예상보다 잘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 은행들의 밸런스 시트 약화, 그리고 재융자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가격 결정 문제이고요. 이런 상황, 환경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고 뭐 AI 탓하고 있는데 AI가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반의 완만한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서 유동성이 부족하고 투자 심리보다는 스프레드가 더 중요하고 거래량 감소가 먼저 나고 그 후에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장기적인 추세를 의미합니다. 즉 CBRE 이 주가 이 꼴난 거 이거는 부동산 거래와 재융자 활동의 대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CBRE 주가 자체가 자본 환원율이 재조정되고 대출 기관의 대출 조건이 강화되며 가격 결정이 정체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거래량과 수수료이고요. 좀 전에 우리가 기존 주택 판매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과 수수료부터 먼저 사라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막히고 자금 조달 여건이 예상보다 취약해지면 주가는 현실을 반영해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AI가 아니고 AI 개나 소나 AI 얘기하고 있는 AI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게. 뭐 AI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여간 AI가 아닙니다. 연합 찌라시를 떠들고 자빠졌는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 가지고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2026년 2월 7일로 끝나는 주 기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3만 2천에서 22만 7천으로 감소했고요. 4주 평균 요거죠.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2,500인데 전주에 21만 9,500으로 요거는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로 끝나는 주 기준 오렌지 요주기죠. 1월 31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184만 1천에서 186만 2천으로 요거는 증가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것도 미국 신용카드 신각 연체율이 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다. 요거 뭐 12% 넘어서 13% 가고 있죠? 내가 말씀드려 봅니다. 목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말이 계속 씹히네. 네, 뭐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간에 말씀드려 보면 미국의 신용카드 신각 연체율, 즉 90일 이상 연체율이 2025년 4사분기에 0.3% 상승한 12.7% 요거죠. 12.7%로 2011년 1사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요. 2008 금융위기 때 피크 요거죠. 2008 금융위기 때 피크 이후에 현재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예,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이게 13.8%가 그랬는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신용카드 신각 연체율은 2022년 3, 4분기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 3, 4분기 이후 5.1% 상승했는데요. 상승폭으로는 2008 그리고 2009년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이때죠. 예, 금융위기 이때입니다. 2003년 이때부터 쭉 오르는 거. 이 상승폭 자체, 이거 자체는 지금 2008, 2009 요때 이 시즌보다는 더 크고 연령별 연체율 역시 18세에서 29세는 9.5%, 30세에서 39세는 8.6%, 40세에서 49세는 8.1%, 50세에서 59세 사이는 6.2%로 젊을수록 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더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좀 더 코멘트 해보면 90일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 비율이 2008 금융위기 이 수준으로 다시 상승한다는 것은 현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하고요. 신용카드의 경우 어떻습니까? 담보가 없죠. 예, 담보가 없고 변동금리죠. 예,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담보가 없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떨 때 씁니까?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의존하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 신용카드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가장 즉각적인 스트레스 지표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심각 연체 비율이 상승하는 건 리세션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나타났는데 2001년에는 비교적 완만한 연체 증가가 있었고요. 2008, 2009년 이때는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고 상승 기울기도 많이 가팔랐습니다. 이때마다 확인된 공통점은 연체율이 높아질 때마다 대출기관들은 이를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가 이제 막히고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간과되는 부분, 이런 차트를 본 데 있어서 간과되는 부분은 악순환으로서 연체율 증가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규모를 축소하면 남은 차입자들, 그러니까 이제 신용도가 그나마 좀 좋은 사람들, 이 남은 차입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괜찮아 보여도 연체율이 급증할 수 있고요. 이는 곧 소비자들이 마진콜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서 수요는 감소하고 소비는 위축되고 노동시장이 부정적인 연쇄작용을 따라잡게 됩니다. 2026년 2월 현재 이 심각 연체율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고용 증가율이 이미 과대평가되어 있고, 제가 이거 미국 고용 데이터 해가지고 자꾸 이가지고 데이터가 중국 과대했다 말씀드리잖아요. 혹시라도 고용 증가율이 이미 과대평가되었고 가계가 회전신용, 뭡니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회전신용, 이거 저 회전신용 이걸로 만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부족한, 돈 쓰는데 부족한 거를 갖다가 메꿔 왔다면 해당 차트는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메꾸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2008, 2009 이때도 그랬듯이. 리세션 신호, 경기 침체 신호는 연체율뿐만 아니라 신용 경색, 소비 위축, 그리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던 실업률이 갑자기 악화되는, 실업률은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악화되는 상황에서 리세션,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1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